저소득층의 한계 효용이 더 높다는 이유로 성적 장학금보다는 소득 장학금이 더 사회적으로 효용이 큰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지 제도에 있어서 경제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동일한 경제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고소득층 비율이 9분위 10분위의 비율이 이미 75%인 상황에서 과연 아무리 그 저소득층 학생들의 한계 효용이 크다 한들 사회 전체적으로 그 효용의 크기가 커질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적응도 향상을 근거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장학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장학금 지급의 소득 수준을 살짝 벗어나는 학생들이나 혹은 불명확한 소득분위 산정으로 인해 혜택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들을 차단하면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성적이라는 어떤 학생의 학업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기준이 가미된 보상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라는 주어진 환경,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수혜자들이 느끼는 장학금의 감사함과 의미,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 역시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 기준과 제도에 대하여 이렇듯 고민하고 토의하는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기준으로서 소득 수준과 학점 둘 중 어느 것이 과연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 과연 얼마나 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될 여지가 있으나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적을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여러 부작용들을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성적 장학금 폐지에 반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찬성의 반응입니다. 네, 성적 장학금의 폐지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를 산정하는데도 난항을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언제까지나 우리는 계력을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남아있게 되더라도 성적 장학금을 소득 장학금으로 전환할 경우 수혜 대상은 늘어납니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조차도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전액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3분위까지입니다. 하지만 성적 장학금이 소득 장학금에 모두 배정된다면 전액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은 중상층까지로 늘어납니다. 사각지대가 남아있을 것을 두려워해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활용할 때 한계 효용이 더 큰 집단에게 예산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을 기준을 정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과 일부 부정수령 사례는 그 자체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하지, 그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측면에서 바라보면 성적도 단과대 및 전공별로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부정입력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장학금이야말로 기초수급 대상부터 차례대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자체 인하가 필요합니다. 성적장학금, 소득장학금 모두 지급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면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적장학금보다는 소득장학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찬성일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반대 2의 반응입니다. 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2학기부터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스무희망 장학금, 생활비 대출 제도 등도 존재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포함한 소득 연계형 장학금은 우리 학교에 지급되는 전체 장학금 중 54%를 차지합니다. 서울대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이 10%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적 우수 장학금마저 소득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소득 기준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부의 재분배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히 배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노력과 소득 수준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성적 장학금과 소득 장학금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대학생이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역에서 녹두에 있는 자취방까지 걸어오기도 하고, 매 끼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몇백 원 아끼기 위해서 조금 더 싼 메뉴를 고르기도 합니다.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주체는 옆에 있는 학생이 아닌 이 사회와 이 학교입니다. 잘못된 제도를 보완하되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서 2의 발언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충분히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장학금으로 전액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는 아주 일부의 과에 불과합니다. 아직 많은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학자금 대출이나 휴학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 장학금을 살펴보면 서울장학재단을 제외한 경기도민회장학회, 인천장학회, 충북인재양성재단, 대전인쇄육성장학재단, 춘향장학재단에서는 아직도 성적이 심사 기준의 아주 주요한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장학금을 통해서도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 장학금이 서로 누가 더 가난한지를 겨루는 가난을 증명해야 수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83%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내 소득장학금 증가가 학생들에게 비참함을 주고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뉴욕 도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대학 교육이 사치품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성적 장학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시비를 아낄 때 저소득층 학우들은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당장 휴학을 결심해야 할 학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이상까지 반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발언가 다 끝났습니다.